베어 마켓 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봐야 된다는 거죠. 셀트리온은 반등시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이다. 자, 그럼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약한 대형주 축이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또 분위기 단기적인 상승이 좀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 주봉을 보면 포인트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카카오 주봉을 먼저 볼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마지막 이제 큰 슈팅이 나왔었고 하락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초보자들도 추세가 꺾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장대 음봉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깨지는 장대 음봉에서. 그리고 추세선이 깨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초보자들도 카카오의 대세 상승이 끝났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되고, 거기서 보시면 그 장대 음봉의 종가 부근이 저항이 됐고, 그리고 역시나 그 왼쪽에 고점 부근이 저항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여기가 지지가 됐었고 얼추 전저점 부근인데 거기가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 왼쪽에 그 당시에 사상 최고가였고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이제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됐었고 결국 또 기술적 반등에 저항이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루하게 보여드리냐면 지금 카카오는 기술적 반등인 거고 만약에 과거에 여기가 지지였었고 그 부분에서도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 근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20주, 이 노란색 20주 이평선을 살짝 경신했다가 바로 깨고 내려갔죠. 여기도 살짝 경신했다가 바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자리에 와서 만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20주 이평을 살짝 경신했다가 내려가는 그런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비중 축소를 이제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카카오를 모아갈 수 있어도 괜찮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엄청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분명히 단기적인 상승의 힘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자리, 좀 전에 요 주봉상이 명확하게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일봉상 보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 회색선이 121선이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1선과 여기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네. 저게 지금 확률상으로는 이제 못 뚫을 것 같지만 이제 또 저걸 뚫고 올라간다면 그렇죠. 만약에 많은 주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대중들이 거기서 일제히 팔면 반대로 메이저가 거기서 산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주식의 100%는 없고 다만 확률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반등의 힘이 좀 덜합니다. 그렇죠. 올라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는 게 덜하고요. 상승의 이 각도도 좀 덜하거든요. 카카오가 더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딱 여기 이렇게 저항 받았던 자리가 딱 저항 받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보면 지지 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모습 볼 수 있고 또 여기도 지지 받았던 자리가 저항 받았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기 한동안. 그래서 혹시 이제 기술적으로 혹시 뭔가 네이버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 슈팅이 나오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위쪽이 좀 더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카카오는 아까 그 조금 위에 매물 강한 저항 매물대가 있는데 이 네이버는 최근에 여기서 훅 빠지면서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여기 적은 거죠. 그래서 혹시 단기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면 아까 카카오가 이제 121선까지 열려 있었잖아요.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가 일봉상 121선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혹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를 실으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녹색선 61선을 돌파하면 121선 언저리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여러 번 이렇게 지지받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갭이 나오면서 깨지고 그 뒤로 쭉 빠졌잖아요. 그럼 거기가 엄청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처음 갈 때는 이런 자리는 이번 달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뭐 3개월 후가 됐건
이 갭을 처음 갈 때는 저항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시고 그때 좀 단기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바이오섹터 이제 셀트리온은요? 네, 셀트리온 일봉 차트인데 셀트리온은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3사 실적 좋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지금 상승 탄력이 약했어요. 약했고 꺾였습니다. 제가 이 올라갈 때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올라갈 때 보면 거래가 늘으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올라갈 때 시장 대비 올라가는 힘이 약했고 거래도 줄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노려야 된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강한 저항입니다. 여기서 21선을 갭으로 깼잖아요. 21선을 여기서 갭으로 깼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선 21선이 있는데 갭으로 톡 깨고 내려갔죠. 깼고 반등했는데 거기가 저항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단기 저항으로 강하거든요. 근데 이 장대 음봉이 있으면 요 장대 음봉인데 그 음봉의 시가도 저항이고요. 그 음봉의 중심도 저항이 됩니다. 봉 중심이라고 하는데 봉 중심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그리면 이 봉 중심도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봉 중심도 1차 저항이 되고 만약에 봉 중심 넘어가면 이 음봉의 시가는 더 강한 저항이 되거든요. 근데 이 봉 중심에서 부딪혔다는 건 봉 시가를 못 가고 음봉의 시가를 못 가고 중심에서 부딪혔다는 건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시장보다 약하게 올라가서 외봉으로 부딪혀서 또 시장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는데 또 부딪히면서 음봉이 보시면 거래량이 늘면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뭔지는 모르지만 안 좋은 게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차트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반등 시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 시 매도 종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남은 이제 12월이랑 그다음에 네. 2023년 한 상반기 정도 이제 전망이랑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한번 좀 찝어 주신다면. 네.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은 얼마 전에 중간 선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그 뉴스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 1년 동안 봤을 때 항상 올랐다. 항상 올랐다. 네. 이게 지금 세뇌되다시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CPI 발표했는데 C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7.7%.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그날 하루에 7% 급등을 했었죠. 그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 그리고 또 1월 효과라 그래서 연초 효과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걸로 호재들이 네. 이게 호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베어 마켓 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미국은 기업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내년에는 분명히 기업 실적이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주가는 그에 맞춰서 그거보다 좀 전이겠죠.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 하향 그리고 그걸로 인한 퍼밸류 하향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베어마켓 랠리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 근데 조만간 고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패턴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요 저항을 체크를 미리 해놓고 그 주요 저항에서 무조건 고점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저항을 체크해놓고 그 주요 저항에서 고점 패턴을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고점 패턴 나오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 아까도 봤는데 이런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슈팅이 나왔고 버블이 나온 거죠. 오버슈팅이 나왔고 지금 꺾인 상태라는 건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이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서 1차적으로 만을 테스트할 수 있고 다시 하락이 나올 때 지금 나스닥의 반등을 보세요. 굉장히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잖아요. 하락의 기울기가 이런데 반등은 기울기가 이렇죠. 반등이 기울기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전저점 1088인데 1000 테스트를 하러 갈 확률이 높고, 그때 반등의 기울기보다 더 강한 하락으로 내려간다면 그러면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락하기 시작해서 여기를 깨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하락 한 파동이고요. 요게 한 번의 반등, 요게 한 번의 반등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했다, 그게 깨지면서 이제 폭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이제 큰 반등이 이렇게 두 번 나왔었죠. 지금 큰 반등이 한 번 나오고 지금 반등이 한 번 나오고 있는 건데, 반등이 지금 완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완만하게 나오다가 다시 하락이 직전처럼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거고, 그때 이제 전저점이 깨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가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이 되고 결국 이게 반등 파동이고 이게 반등 파동이고, 반등 파동이 끝나고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렇게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데, 만약에 하락한 만큼만 하락해도 8천이 깨지고 7천을 보러 가게 되고요. 근데 보통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 첫 번째 하락보다 반등 이후의 하락이 더 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투매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통은 막판에 투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자도 깨지고 6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대세 상승이 나오고 끝났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중요한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 진행 중이고 이게 끝나고 하락이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 전저점 만 부근을 테스트하러 가고, 많이 깨지면서 하락이 나오면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내년까지 그거를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진행 중인데, 베어마켓 랠리가 목표치를 일단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되돌림 비율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면 618 정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50% 내지 618입니다. 그래서 618 올라오게 되면 12,000입니다. 그리고 50% 정도 올라오면 대략 11,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1,600이나 12,000 부근에서 고점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S&P 500으로는 좀 더 셉니다. S&P 500은 나스닥보다 반등의 각도가 더 가파르죠. 나스닥보다는 세죠. 그래서 S&P 500으로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고점 패턴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서 지지받던 자리고요. 지지받다가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깬 넥라인이거든요. 반등해서 거기서 부딪히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 한 번은 저항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고점 패턴이 나오는지,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 진행 중이고 거기까지 반드시 간다는 건 아니지만 반등 구간이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갔을 때 고점 패턴을 만들면 그 다음에 다시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승에 비해서 강한 하락이 가파르게 나오면 다시 또 저점 부분을 테스트하러 간다. 저점이 깨지면 이제 크게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12월에 산타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 근데 이게 마치 우리 어릴 적 동화를 깨는 듯한. 이게 만약에 지금 11월 20일이잖아요. 산타 랠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도요.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도 그거는 상승이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2008년도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거의 이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상승이 이제 저희 나스닥 기준으로 13,000, 뭐 작게는 12,000. 어쨌든 여기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하락 위주로 얘기하신 이유는 과거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예. 과거의 기술적 분석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바닥이 찐 바닥이라는 게 명확히 안 나왔어요. 찐 바닥 패턴이 명확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 하향이 되는 부분이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차트와
거시경제가 서로 한 번 더 하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많은 또 분들은 원래 이제 경기보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는 선반영하다. 거죠.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반영하죠. 네. 선반영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온다라고 단정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100% 선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에 기업 실적 하향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 전에 주가가 한번 빠질 거라는 거죠.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인 거고 내년 실적 발표할 때 실제로 실적 하향이 확인이 되면 막 그거에 몇 개월 전에 주가가 빠지는 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이런 어쨌든 학률적인 걸로 토대로 말씀하신 의견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틀릴 수 틀릴 있죠. 수도 있죠. 자, 틀린다면 네. 어떻게 해서 증시가 좀 오를 거라고 보세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죠. 안 온다. 기업 실적 하향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네. 지금 일단은 물가는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일단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침체가 온다면 더더욱 물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이제 더 이상 이미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됐고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네. 기업 실적이 하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의 싸움인 거고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금 나스닥으로 봤는데 코스피를 저는 현재는 베어마켓 랠리로 보고 확률상 한 번은 더 최소한 저점 테스트하는 과정은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점을 깨고 한 번 더 2,000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이제 상승으로 갈 확률보다는 하방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바닥을 돌린 걸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단기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고점 패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기 상승이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 중에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 중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자꾸 예단하고 예언하고 내가 1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을 취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때그때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요, 시장의 바닥을 최저점에서 바닥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최저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최저점에서 바닥이라고 최저점에서 딱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쵸,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힘에 비해서 눌리는 힘이 약하고 다시 이렇게 강하게 돌리면 그때 이제 좀 이게 저점이 높아진 거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강하게 올라가면 그때 더더욱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죠. 단기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그래서 최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대응을 하되 큰 바닥을 아는 방법은 이렇게 다중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네. 네. 자,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측을 하는 것도 내가 정말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너무 예단하지 말자라는 네. 말씀. 자, 올 연말에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가 올지 안 올지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제 대표님과 내년 1월에 산타 할아버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검증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체험투자 하성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